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댓글과 좋아요를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눈밑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아이백 크림을 보내드릴게요. 산골 마을 김씨 집안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덕자는 25, 동생 춘심이는 23으로 둘 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지요. 특히 춘심이는 어릴 적부터 언니 덕자를 따라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좋아 보여요. 춘심이는 언니가 입는 치마 저고리 색깔부터 머리 빗는 방법, 웃는 소리까지 흉내내려 했습니다. 덕자가 붉은 댕기를 매면 춘심이도 붉은 댕기를, 덕자가 노란 저고리를 입으면 춘심이도 노란 저고리를 고집했지요. 춘심아, 너는 정말 내 그림자 같구나. 덕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춘심이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처럼 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어릴 적부터 춘심이의 따라쟁이 버릇은 남달랐습니다. 덕자가 자수를 배우면 춘심이도 똑같은 무늬를 놓았고, 덕자가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면 춘심이도 옆에서 열심히 따라했지요. 덕자가 감기에 걸려 코를 훌쩍이면 춘심이는 멀쩡한 코를 일부러 훌쩍거렸습니다. 언니 따라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춘심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자매의 닮은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자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면 춘심이도 따라와 손수건을 빨았고, 덕자가 밭에서 김을 매면 춘심이도 작은 손으로 잡초를 뽑으며 거들었지요. 세월이 흐르자 덕자는 마을에 건장한 총각 봉섭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봉섭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멋진 사내였지요. 무엇보다 성격이 온화하면서도 남자다워 마을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덕자의 현숙함과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만 바라보았지요. 혼례식 날 춘심이는 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저도 언니처럼 예쁜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춘심아. 너도 곧 좋은 신랑을 만날 거야. 덕자는 동생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반년 뒤 춘심이는 이웃 마을의 순박한 총각 만석이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만석이는 봉섭만큼 건장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내였지요. 다만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춘심이보다 더 수줍어했습니다. 혼례 후 춘심이는 언니를 따라하려는 버릇 때문에 덕자네 옆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와 떨어져 지낸 적이 없던 춘심이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지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두 자매 모두 신혼의 단꿈에 빠졌지만 몇 달이 지나자 춘심이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덕자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던 것이었지요. 얼굴에는 항상 꽃이 핀 듯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피부는 더욱 윤기가 돌았고 눈빛도 반짝였습니다. 무엇보다 입가에는 늘 미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언니가 왜 저리 기분 좋아 보이지? 춘심이는 혼잣말을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밤마다 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부부간의 정다운 대화인 줄 알았지만 곧 다른 느낌의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여보, 안 돼요. 더는 못해요. 밤마다 들리는 언니의 요상한 소리에 춘심이 얼굴은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도 신혼이라 그런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언니의 소리는 차원이 달랐지요. 마치 하늘에 오르는 듯한 황홀한 느낌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데. 춘심이는 남편 만석이와의 밤일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나쁘지는 않았지만 언니처럼 황홀한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죠. 그저 의무적으로 치르는 부부의정에 가까웠습니다. 만석이는 늘 조심스럽고 가능한 빨리 일을 끝내려는 듯 보였지요. 어느 가을 저녁 춘심이는 언니 방 근처를 지나다 덕자의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덕자는 빨래를 개며 홀로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서방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도 모르겠어. 너무 행복해서 눈앞에 별이 보이고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라고. 서방님은 어떻게 저리 잘하시는지 이런 기분이 있는 줄도 몰랐네. 덕자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춘심이는 그 말에 놀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호기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얼마나 좋으면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리고 형부가 잘한다는 건 뭘 잘한다는 거지? 춘심이는 그날 밤부터 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자는 평소보다 더 자주 웃었고 형부 봉섭을 바라보는 눈빛은 유난히 애틋해 보였지요.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는 마치 꿀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오늘 힘든 일 많았지요? 별 말씀을요. 서방님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덕자는 고개를 기대며 대답했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후 춘심이는 더욱 구체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빨래터에서 동네 아낙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은 것이었지요. 덕자네는 정말 보기 좋아. 봉섭이 물건이 그렇게 튼실하니. 맞아, 맞아. 밤마다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 부러워 죽겠어. 부러워서 어쩌지? 우리 영감은 코만 골고 완전히 죽은 나무 같다니까. 여인들이 수군거림에 춘심이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밤이라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형부 봉섭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요. 특히 대단하다는 표현이 자꾸 춘심이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단하다는 것일까요? 어느 날 저녁, 춘심이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언니, 혼례 후에 어떠세요?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긴 그냥 살림하는 거지 뭐. 덕자는 시치미를 떼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춘심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여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춘심이의 질문에 덕자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춘심아, 부부간에는 말이야. 뭐랄까 특별한 시간이 있는 거야. 특별한 시간이요? 그래, 밤에 서로 몸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덕자의 말은 애매했지만 춘심이는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었지요. 언니, 저도 그런 특별한 시간을 서방님하고 보내는데 왜 언니처럼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춘심이의 솔직한 고백에 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뭐랄까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닐까? 그리고 덕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 사내요? 응. 어떻게 해주는지, 얼마나 잘 아는지. 그런 게 다 다르거든. 덕자는 얼버무렸지만 춘심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딸아쟁이 근성이 발동한 것이지요. 언니, 정말 궁금해요. 언니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형부가 뭘 잘해주시는 건가요? 이 녀석이 그런 걸 어떻게 말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야. 덕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춘심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따라하며 자란 동생이 안쓰러웠던 것이지요. 그럼 아주 살짝만 귀띔해줄까? 정말요? 응.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이런 건 부부간의 비밀스런 일이니까. 사실 말이야, 네 형부가 참 특별한 분이셔.
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하신데요? 그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춘심이는 언니의 말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형부의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요? 사실 부부간의 밤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특별한 자세들도 있다고 해. 특별한 자세요? 춘심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니가 말하는 특별한 자세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지요. 예를 들어서 덕자는 주위를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엎드린 것처럼 하는 자세도 있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덕자는 손짓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춘심이는 대충 이해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건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는 것처럼 위에 올라타는 자세도 있어. 그러면 여자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런 자세가 있다고요? 춘심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방법만 알았던 터라 다양한 자세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지요. 또 옆으로 누워서 하는 자세도 있고, 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야. 덕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춘심이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마치 귀한 비법을 배우는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언니, 그런 자세로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춘심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덕자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간절한 눈빛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지요. 고양이 자세로 할 때는 말하기도 부끄러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언니,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춘심이의 부탁에 덕자는 결국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자세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져줘야 하는지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말이야,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해. 사내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흥분하거든. 그러니까 좋으면 참지 말고 소리를 내는 거야. 아, 그런 거군요. 저는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참고만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 남자들은 여자가 좋아하는 걸 확인해야 더 신이 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으면 소리를 내봐. 그날 밤 춘심이는 설렘과 기대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밤 남편 만석이와 언니가 알려준 자세들을 시도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번에는 정말 언니처럼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춘심이는 이불 속에서 언니가 알려준 자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연습해 보았습니다. 고양이처럼 엎드리는 자세, 말을 타듯 위에 올라타는 자세, 옆으로 누워하는 자세.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지요. 다음 날 저녁, 춘심이는 평소보다 일찍 밤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니가 알려준 자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지요. 그리고 언니의 조언대로 좋으면 소리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봐요. 춘심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석이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다르게요? 어떻게요? 제가 고양이처럼 엎드려 볼게요. 춘심이는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만석이는 놀라면서도 신기했지요. 이런 자세도 있었구나.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춘심이는 얼버무렸습니다. 만석이는 어색하게 춘심이 뒤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그는 기술을 잘 몰랐지요. 그저 평소 하던 방식에 조금 변화를 준 정도였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만석이가 몇 번 움직인 뒤 물었습니다. 춘심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분명 언니는 이 자세에서 황홀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자신은 특별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춘심이는 실망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춘심이는 언니가 말한 말 타는 자세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만서기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지만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지요. 언니가 말했던 강렬한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더 세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만져주세요. 춘심이는 언니의 조언을 떠올리며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요. 세게요? 다칠까봐 무서운데, 그리고 어디를 만져달라는 거예요? 만석이는 춘심이를 다치게 할까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는 언니처럼 황홀한 소리를 내고 싶었지요. 며칠 동안 춘심이는 언니가 알려준 자세들을 모두 시도해 보았습니다. 고양이 자세, 말 타는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서서 하는 자세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지요. 왜 안 되는 거지? 분명 언니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춘심이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처럼 황홀한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언대로 소리를 내보려고도 했지만 억지로 낸 소리는 어색하기만 했지요. 다음 날 춘심이는 다시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기로 했지요. 언니, 저도 언니가 가르쳐준 자세들을 다 해봤는데요. 그래? 어땠어? 덕자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별로. 언니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세는 똑같이 했는데. 그럴 리가. 분명 기분 좋았을 텐데. 덕자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엄청난 쾌감을 느꼈는데 동생은 왜 그렇지 못한 걸까요? 언니, 혹시 자세 말고 다른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똑같이 했는데도 전혀 그런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사실 자세도 중요하지만 덕자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뭐요? 네 형부가 좀 특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특별하다고요? 어떻게요? 그게 말하기 좀 그런데 크기가. 덕자는 얼굴이 더 붉어지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춘심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기요? 뭔가 다른가요? 만석이보다는 좀 더 많이. 덕자의 애매한 대답에 춘심이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설마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춘심이는 만석이의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특별히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기술도 좀 다르고 손으로 하는 것도 다르고 입으로도. 덕자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으로요? 춘심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덕자의 설명에 춘심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세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크기와 기술까지 중요하다니요. 게다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지요. 그럼 저는 평생 언니처럼 그런 기분을 못 느끼는 건가요? 춘심이의 슬픈 목소리에 덕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따라하던 동생이 이런 일로까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야, 춘심아.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석이한테 가르쳐 줘봐. 남자들도 배우면 달라질 수 있어. 정말요? 가르쳐주면 달라질까요? 그럼 우리 서방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잘해지셨거든. 덕자는 동생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춘심이는 마침내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언니가 말한 크기와 기술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형부한테서 직접 배워보자.
어느 날 아침 덕자가 장터에 나간 틈을 타 춘심이는 형부 봉섭을 찾았습니다. 그는 뒷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굵은 팔뚝에 땀이 맺힌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춘심이는 본능적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봉섭은 도끼질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처제가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이 의외였지요. 춘심이구나. 언니는 장터에 갔는데? 네, 그래서 왔어요. 형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춘심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봉섭은 약간 당황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지요. 무슨 일이야? 그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춘심이는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언니한테 배운 대로 해봐도 언니처럼 그런 기분을 못 느껴요. 형부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봉섭은 그 말에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처제한테? 제발요, 형부. 저도 언니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춘심이는 봉섭의 팔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춘심아,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몸으로 배우는 건가요? 춘심이의 말에 봉섭은 크게 당황했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 앞에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언니한테도 너한테도. 이건 그저 배우는 거예요. 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춘심이는 봉섭을 조용히 헛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낡았지만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었지요. 정말 한 번만이야? 네, 딱 한 번만이에요. 춘심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음의 벽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춘심이는 처음으로 형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따뜻하고 섬세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지요. 말로만 들었던 감정들이 실제로 스며드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피어올랐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봉섭 역시 혼란스러웠지만 춘심이의 진지한 태도에 끝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춘심이는 마치 안개 속을 걷다 햇살을 마주한 것처럼 자신 안에 어떤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형부, 정말 감사합니다. 춘심아, 이건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춘심이는 옷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궁금해하던 그 차이를 이해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감정의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춘심이는 헛간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형부 봉섭과의 경험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지요. 지금까지 남편 만석이와 나눈 모든 밤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게 진짜였구나. 언니가 왜 그렇게 행복해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녀는 몸에 남아있는 형부의 온기를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서방님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춘심이는 남편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여자를 대하는 방식과 섬세한 감각까지 모두 달랐던 것이지요. 봉섭은 마치 그녀의 마음과 몸을 모두 읽는 듯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파도는 더 깊어져 가고 있었지요. 저녁 무렵 덕자가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동생에게 인사했지요. 춘심아, 오늘 하루 어땠어? 심심하지 않았니? 무심한 질문이었지만 춘심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걸까 걱정이 되었지요. 아니에요, 언니. 그냥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춘심이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자꾸 달아올랐고 말투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덕자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춘심아, 오늘 얼굴이 좀 상기돼 보이네?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춘심이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봉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춘심이는 남편 만석이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춘심이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만석이가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는 그 손길에서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낮에 느꼈던 형부의 손길이 자꾸 떠올라 아쉬움이 짙어졌지요. 형부의 손은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웠는데. 그냥 하루가 그렇죠.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춘심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석이는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놀랐지만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잠자리에 들까요? 만석이가 다가와 안으려 하자 춘심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냥 자요. 만석이는 아쉬웠지만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지요. 머릿속에는 온통 낮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부의 손길, 그 섬세함,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 그녀는 이불을 뒤척이며 그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든 감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후 춘심이는 우연히 봉섭과 마주쳤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중 봉섭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춘심아? 봉섭이 인사하자 춘심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의 일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이지요. 네, 형부, 안녕하세요. 춘심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섭 역시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일은 잊어버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의 조용한 말에 춘심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봉섭이 그날을 후회하는 듯 느껴졌던 것이지요. 네, 알겠어요. 춘심이는 작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될까? 그런데 나는 또 그 기분을 느끼고 싶은데. 며칠이 더 지나자 춘심이는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이 답답했지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춘심이는 다시 봉섭을 만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떠올려 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춘심이는 마을 뒷산에 있는 버려진 초가집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이었지요. 그래, 그곳이면 아무도 모를 거야. 춘심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형부를 그곳으로 불러 다시 한번 그 황홀한 감정을 느껴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가집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장소였고 예전엔 혼자 살던 할머니가 머물렀지만 돌아가신 뒤로 몇 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집 안을 정리하고 깨끗한 이불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오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 주변도 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춘심이는 용기를 내어 봉섭에게 다가갔습니다. 덕자가 빨래하러 개울가에 간 틈을 노린 것이었지요. 형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춘심이의 진지한 표정을 본 봉섭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기 뒷산에 있는 빈 초가집 아세요? 응, 김 할머니가 살던 집? 왜? 춘심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형부를 기다릴게요.
오늘 밤에요. 봉섭은 그 말뜻을 바로 알아차리고 당황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심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날로 끝이야. 형부, 제발요. 저는 정말 또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춘심이의 간절한 눈빛에 봉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날을 자주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춘심이의 젊고 매끄러운 몸 그리고 그녀의 반응이 자꾸 떠올랐던 것이지요. 춘심아, 들키면 큰일 나. 아무도 몰라요. 언니는 일찍 자고 내 서방도 논일로 지쳐서 금방 자요. 춘심이는 봉섭의 팔을 잡으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만 더, 정말 한 번만 더요. 그 후로는 포기할게요. 알겠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고마워요, 형부. 춘심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황홀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요. 그날 밤 춘심이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달빛만이 비추고 있었지만 춘심이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뛰었지요. 초가집에 도착한 그녀는 미리 가져온 등불을 켜고 봉섭을 기다렸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이 정돈된 이불과 베개, 준비된 물까지 작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봉섭이 도착했습니다. 그 역시 주위를 살피며 초가집 안으로 들어섰지요. 춘심아, 정말 아무도 안 봤지? 네, 걱정 마세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봉섭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형부, 와주셔서 고마워요. 춘심이는 봉섭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번 이후로 억눌러 온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춘심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봉섭이 말하려 했지만 춘심이는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봉섭도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춘심이는 오랜 갈증을 채운 듯 마음 깊이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또 한 번의 확신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래서 언니가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거구나.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심아, 다음엔 언제 올래? 모레 밤은 어때요? 언니가 친정에 간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 외딴 초가집은 두 사람만의 조용한 공간이 되었지요. 며칠 후 춘심이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성을 다해 준비해 왔지요. 깨끗한 이불은 물론 은은한 향초까지 가져왔습니다. 춘심아, 네가 이런 걸 다 준비하다니. 봉섭은 그녀의 세심함에 놀랐고 진심이 느껴져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층 더 깊은 감정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체온과 움직임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지요. 형부, 이번엔 제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춘심이는 조심스럽지만 대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전에 언니에게 배운 자세를 직접 시도해 보려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이런 자세를. 언니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형부랑 해야 진짜 느낌이 와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만의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춘심아, 네가 이렇게 적극적일 줄은 몰랐어. 형부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자주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이제는 며칠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지요. 춘심이는 낮에도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차 의무감에 가까워졌고 진짜 만족은 오직 봉섭과의 시간에서만 느껴졌습니다.
형부, 오늘은 새로운 걸 해봐요. 새로운 거? 언니한테 또 다른 자세를 들었거든요. 춘심이는 덕자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해 나갔습니다. 춘심아, 네가 점점 더 능숙해지는구나. 형부가 잘 알려주셔서 그래요. 두 사람의 만남은 항상 마을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은밀한 시간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춘심이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날 밤 만석이는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없는 걸 알아차리고 의아했지요. 여보, 어디 다녀오는 거요? 춘심이는 깜짝 놀라 얼른 변명을 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뒷간에 다녀왔어요. 그렇게 오래요? 좀 심하게 아팠거든요. 만석이는 의심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춘심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한편 덕자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봉섭이 자주 피곤해 보였던 것이지요. 서방님이 요즘 왜 저리 지쳐 있을까? 농사일 때문인가? 덕자는 걱정했지만 진짜 이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여동생이 밤마다 몰래 만난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지요. 춘심이와 봉섭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고 더 이상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형부,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형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춘심아,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없으면 허전할 거야.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덕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봉섭이 자주 피곤해했고 밤에도 일찍 잠들려 했거든요. 무엇보다 부부간의 밤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서방님,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덕자가 걱정스럽게 묻자 봉섭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농사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그런데 농번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덕자의 질문에 봉섭은 머뭇거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게 이웃 농사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요? 누구 농사를 도와주는데요? 그게 마을 어른들이 부탁하셔서. 봉섭은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며칠 후 덕자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동생 춘심이도 요즘 무척 달라 보였거든요. 얼굴에 늘 미소가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 이 표정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덕자는 동생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표정은 바로 자신이 봉섭과 사랑을 나눈 뒤 지었던 표정과 똑같았던 것이지요. 만족감에 젖은 미소, 생기 넘치는 눈빛까지 모두 말입니다. 춘심아, 요즘 기분이 참 좋아 보이네. 그래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춘심이는 얼른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지만 덕자는 그 표정에서 묘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불길한 생각이 스쳤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부정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 마음속 깊이 심겨져 있었지요.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자 덕자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자는 남편이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이 어디 갔지? 덕자는 조용히 일어나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봉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화장실도 확인했지만 그곳에도 없었지요. 이상하네. 이 밤중에 어디 간 거지? 불안해진 덕자는 남편을 기다렸고 1시간이 지나서야 봉섭이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봉섭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화장실에. 화장실은 이미 확인해봤는데 없었어요. 아, 그게 배가 아파서 좀 멀리. 봉섭의 어색한 대답에 덕자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그 다음 날 밤 덕자는 잠든 척하며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봉섭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집을 나섰지요. 역시 뭔가 있어. 덕자는 남편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들킬까봐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따랐지요. 봉섭은 마을을 벗어나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덕자는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 밤중에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참을 걸어가자 버려진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기서 뭘 하는 거지? 덕자는 천천히 다가가 초가집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힘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남편 봉섭과 여동생 춘심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껴안은 채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지요. 춘심이의 표정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봉섭도 그녀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 듯했습니다. 형부, 저는 정말 형부가 좋아요. 이런 기분은 내 남편한테서는 절대 느낄 수 없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덕자의 온몸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이지요. 이런 천벌 받을 짓이? 작게 중얼거린 덕자는 곧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불빛 아래 춘심이의 눈빛과 몸짓은 예전 자신이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덕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특히 춘심이의 말투와 표정이 너무도 익숙해서 덕자는 동생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모방해 왔는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덕자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과 여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춘심이가 나를 그렇게 따르더니. 덕자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따라하던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춘심이가 이제는 자신의 남편까지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영역까지 말이지요.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까지 따라하고 싶었던 건가? 1시간이 지나 봉섭이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덕자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이불 위에 누웠지요. 덕자는 눈을 감은 채 남편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채취는 분명 다른 여자의 것이었고 그 냄새는 익숙했습니다. 바로 동생 춘심이의 냄새였던 것이지요. 정말로 그런 짓을 했구나. 다음 날 아침 덕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봉섭을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지요. 잘 잤어? 봉섭이 인사했지만 덕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봉섭은 아내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몸 상태가 좋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춘심이가 찾아왔을 때도 덕자는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동생에게 덕자는 짧게 대답했지요. 응, 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괜찮아. 별일 없어. 덕자의 차가운 반응에 춘심이는 당황했지만 딱히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가 무슨 일로 기분이 좋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지요. 그날 밤 덕자는 다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정 무렵 봉섭은 또다시 조용히 집을 나섰지요. 역시 매일 밤 만나고 있었구나. 일주일 동안 고민을 거듭하던 덕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직접 두 사람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든 척했습니다. 봉섭이 안심하고 외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자정이 되자 봉섭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집을 나섰고 덕자는 그가 사라지자 곧장 뒤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초가집으로 망설임 없이 향했습니다. 초가집이 가까워지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심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행복한 숨결과 함께 감정을 숨기지 못한 말들이 흘러나왔지요. 형부, 정말 좋아요. 내 남편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순간 덕자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한 채 문 앞까지 다가갔고 숨을 가다듬은 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둘이? 덕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봉섭과 춘심이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지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구나. 내 남편하고 내 여동생이. 덕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다 설명할게. 변명하지 마. 다 봤어. 며칠 동안 지켜봤다고.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춘심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하려 하자 덕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남편을 빼앗아 놓고 미안하다고? 그녀는 팔짱을 끼고 춘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심이는 눈물을 흘리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 남편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찾았다고? 언니가 알려준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형부한테 배워보고 싶었어요. 춘심이는 울먹이며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멈출 수 없었는지를 말이죠. 한 번만? 이게 한 번이야? 덕자는 초가집 안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그곳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이불과 향초가 놓여 있었지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언니처럼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유혹한 거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춘심이의 고백에 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간 자신을 따라하며 자란 춘심이의 마음이 전혀 엉뚱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그때 춘심이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한 번만 제 남편하고 있어 보세요. 뭐라고? 그럼 언니도 알 거예요. 왜 제가 형부한테 빠졌는지.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정말이에요, 언니. 제 남편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춘심이는 간절하게 덕자의 치마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크기도 기술도 정말 달라요. 형부는 특별한 분이에요. 덕자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 그 이유가 궁금해진 것이었지요. 정말 그렇게 다른 거니? 네, 정말 천지 차이예요. 언니가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춘심이의 확신에 찬 말에 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언제? 내일 밤 마을 잔치가 있어요. 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실 거예요. 춘심이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했습니다. 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느껴보마. 정말 그렇게 다른지. 언니, 정말이에요? 춘심이는 기뻐하며 덕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덕자의 얼굴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내가 확인한 후. 너희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할 거야. 네, 언니 뜻대로 하세요. 춘심이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이해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감수할 각오였던 것이지요.
한편 봉섭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난처했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덕자가 묻자 봉섭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춘심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그래요? 그럼 내일 밤 내가 춘심이 남편과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볼 테니까 기다리세요. 덕자의 말에 봉섭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는 건 기분 좋을 일이 아니었거든요. 부인, 그런 건 굳이 경험을 안 해도. 아니요. 확실히 해야겠어요.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후회할 생각은 없었지요. 그럼 내일 밤에 확인해 보죠. 정말 그런지. 이렇게 해서 기상천외한 교환 계획이 성사되었습니다. 덕자는 만석이와 춘심이는 봉섭과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아직 이해한 게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 본 후에 얘기하자. 덕자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내일 밤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춘심이의 말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내일 밤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춘심아,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조용히 있어.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저녁 덕자는 미리 계획한 대로 춘심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만석이는 마을 잔치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에 취한 상태였지요. 언니, 정말 와주셨네요. 춘심이는 덕자를 맞으며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제안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곤 쉽게 믿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네 서방은? 벌써 취해서 골아 떨어졌어요. 깨어날 걱정은 없어요. 그 말에 덕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들킬 위험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처음 해보는 일이라 덕자는 다소 어색해했습니다. 춘심이가 조심스럽게 안내했지요. 언니, 제가 만석이를 깨워볼게요. 술에 취해서 언니를 저로 착각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워낙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거든요. 춘심이는 덕자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곤히 잠든 만석이의 모습이 있었지요. 잠시 후 춘심이는 교묘히 자리를 바꾸었고 어둠 속에서 만석이는 덕자를 아내로 착각한 채 다가왔습니다. 춘심아, 오늘 왜 이래? 만석이는 평소와 다른 느낌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술 기운 탓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요. 덕자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만석이와 봉섭의 차이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르네? 그녀는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감각에 당황했습니다. 움직임은 어설프고 일방적이었고 그동안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지요. 왜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지? 덕자는 점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채워지는 깊은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고 몸은 있지만 연결된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던 순간이었지요. 약 30분쯤 지나 만석이는 지친 듯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는 중얼거리며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덕자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언니, 어떠셨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춘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춘심아, 네 말이 맞았어. 그쵸? 정말 다르지요? 응, 정말 천지 차이야.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 덕자는 이제야 동생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라면 춘심이가 봉섭을 찾을 만도 했던 것이지요. 언니, 이제 이해해 주시겠어요? 응, 이해해. 네가 왜 그랬는지. 덕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춘심이의 질문에 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춘심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 남편 없이는 만족할 수 없어. 언니, 그리고 너도 네 서방으로는 절대 만족 못하는 거고. 덕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차근차근 따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글쎄, 이상한 제안 같지만 잠시 망설이던 덕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내 남편을 공유하는 게 어떨까? 공유요? 응. 어차피 네가 네 형부를 포기할 수도 없고 하니. 덕자의 파격적인 제안에 춘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될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 이혼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것이 최선의 방법 같았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일정은 내가 정해. 그리고 내 서방은 당연히 나를 우선해야 해. 덕자는 자신이 정식 아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언니 말씀대로 하겠어요. 춘심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두 자매는 봉섭에게 그동안의 일과 함께 결정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둘이 의논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인데? 앞으로는 우리 둘 모두와 함께 지내는 걸로 해요. 대신 제 말은 꼭 따라야 해요. 덕자의 말에 봉섭은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덕자는 봉섭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봉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부인.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덕자는 여전히 정식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동생과 남편을 공유하게 되었지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뭘? 우리가 자매 아니야. 한 달 후 이 특별한 관계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봉섭은 두 자매 사이를 오가며 각자에게 최선을 다했지요. 내 물건이 이리 좋은 걸 어쩌겠노. 덕자는 뒷산에서 들려오는 춘심이의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춘심이가 좋다니 됐지 뭐. 그렇게 덕자는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일이 정리된 것이지요. 세 사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춘심이의 언니 딸아쟁이 버릇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까지 나누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 사람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셈이었지요.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